노벨문학상이 소망하는 서울시 교육감. 윤근혁 교육이창.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 주인공 영예의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 용사였다. 딸 영예가 채식을 한다고 하자 작전을 개시한다. 물론 이 아버지는 딸을 이해하거나 위로하거나 설득하거나 사태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느 날 영예의 아버지는 가족 모임에서 영예 입에 탕수육을 들이밀며 다음처럼 말한다. 먹어라. 애비 말 듣고 먹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영예가 아버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라고 하자마자 그의 아버지는 영예의 뺨을 후려갈겼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영예의 두 팔을 잡도록 한 뒤 다시 탕수육을 먹이려고 한다. 입을 굳게 닫은 영예의 입술 주변에 탕수육을 지식였다. 아버지는 다시 영예의 뺨을 때렸다. 이 일을 겪은 뒤 영예는 단순한 채식주의자에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나무처럼 변해갔다. 영예를 강압하고 윽박지르고 이를 방조한 이날 일에 대해 가족들 사이에서 반성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세상 천지에 요즘 고기를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영예 아버지의 말에 대체로 동의했기 때문이리라. 아니면 영예 아버지의 써슬퍼런 기세가 겁나서 그랬을 수도 있다. 90년대까지 우리나라 교육 풍경이 이와 같았다. 학교 선생님들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강제로 고기를 먹였고, 교육청은 지도감독 기관이란 이름으로 선생님들에게 강제로 고기를 먹였다. 물론 이런 행동에 동조하는 교장과 장학사들은 교육수장인 교육감의 이런 지시를 충실하게 따랐다. 다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윽박지르면서. 내일 16일 은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날이다. 뉴라이트 성향이란 지적을 받는 교육단체를 만든 뒤 정치인으로 일했던 한보수 후보는 학교평가청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우선 공교육의 품질 관리에 역점을 둘 것이라면서 공교육도 서비스 산업이다. 교육감은 공교육의 CEO라고 말하면서다. 이 후보는 CEO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관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조희연 교육감 10년 동안 서울 교육은 전혀 품질 관리가 되지 않았다. 그 결과 학력이 떨어지고 교권이 추락하고 인성이 황폐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 산하의 학교평가청을 신설해 학교의 교육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평가해 교육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교육 질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학교와 선생님들도 경쟁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교육에서 평가는 교육과정과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좌우한다. 따라서 부적절한 평가는 부적절한 교육을 만든다. 이런 모습은 과거 일제고사 사태를 떠올리면 된다. 일제고사에서 1등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밤 9시까지 학생들에게 나머지 공부를 시키고 성적이 떨어진 아이들을 특수반으로 빼돌렸던 게 바로 20여 년 전 일이었다. 평가가 없다 보니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져서 그래. 다 학생들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야.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이 말엔 세 가지 잘못이 있다. 우선 평가가 없다는 말이 잘못이다. 손을 벌벌 떨며 시험지에 정답을 적어야 하는 지필평가만이 평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세계 교육과 교육학계에서는 이런 단순 지필평가를 벗어나 학업 수행 정도를 적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수행평가와 과정평가가 대세다. 현재 한국 교육도 이렇게 바뀌고 있는 중이다. 지필평가가 줄어들어 한국 학생들이 정말 학력이 떨어졌나? 이런 소리야말로 헛소리다. 학생들의 학력을 따져보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평가자 때는 OECD에서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국제학업성 지도평가다. 2023년에 발표된 PISA 2022 결과 조사 대상국 81개 국 가운데 한국 학생들은 수학 3에서 7위, 읽기 2에서 12위, 과학 2에서 9위였다. 모두 최상위권인 것이다. 직전 조사인 PISA 2018은 수학 5에서 9위, 읽기 6에서 11위, 과학 6에서 10위였다. PISA 2022 결과는 직전 조사보다 몇 계단 더 뛰어오른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해력 운운하며 퍼지는 학력 저하로는 무언가 다른 의도를 가진 가짜뉴스다. 학교평가와 학생평가는 다 학생들을 위해 하는 것이란 말도 잘못된 것이다. 대체로 잦은 평가와 잘못된 평가는 시험지옥, 학교지옥을 만드는 주범이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2017년 한 국제기구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4개국 대학생을 국가별로 1000명씩 뽑아 설문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설문 내용은 고등학교가 함께하는 광장, 거래하는 시장, 사활을 건 전쟁터 가운데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한국 대학생은 응답자의 80.8가 사활을 건 전쟁터를 선택했다. 함께하는 광장은 12.8, 거래하는 시장은 6.4였다. 중국, 일본, 미국 대학생의 경우 자국 고교의 이미지로 전쟁터를 선택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41.8, 13.8, 40.4였다.
한국 대학생의 그것보다 대체로 절반 이하였다. 이런 교육 전쟁터는 바로 지옥을 뜻한다. 무자비한 경쟁을 불러오는 잘못된 평가는 학교를 전쟁터로 만들고 학생들을 지옥 속에서 헤매게 만든다. 지금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습 노동을 너무 많이 해서 탈인가? 아니면 너무 많이 놀아서 탈인가? 이런 교육지옥 속에서 웃을 수 있는 세력은 사교육업자, 학원 자본일 뿐이다. 이런 지옥 속에서 유초중고 학생들이 불행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지금 행복한 아이라야 10년, 20년 뒤에도 행복한 법이다. 지금 불행한 아이는 10년, 20년 뒤에도 불행할 가능성이 높은 게 인지상정이다.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하고 나라가 더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하리라. 그렇다고 보수 후보에 맞선 진보 후보가 빼어나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소리가 진보 후보 주변 핵심 인사에게서도 나올 정도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후보는 보이지 않아. 사람들을 만나보면 온통 보수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보수 후보가 돼야 한다, 이런 소리뿐이야. 사정이 이렇더라도 우리는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의 날은 다가왔다. 후보들의 면면도 중요하지만 어떤 세력이 어떤 후보를 밀고 있는가도 중요한 것이 분명하다. 선택해야 할 시점에서 하지 말아야 할 최대의 악수는 선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선 또는 차악이라도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 그 선택을 회피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에서 팔짱 끼고 방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작가 한강이라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